안녕하십니까, GR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워킹카를 찾아서 이제 2편입니다. 1편에서 이제 35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왜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진짜 유튜브 혹시 좀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거기에 또 저희와는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나볼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물류업체 소장님으로 계셨던, 그리고 차가 무려 벤츠입니다. 25톤 벤츠.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익이 꽤 높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과연 속사정이 어떤지 인터뷰를 하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톤 워킹카 차주 김대식 사장님을 뵙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차주분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그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69년생, 올해 53이고요. 네. 그 이름은 김대식입니다. 네. 거주지는 전주입니다. 혹시 그 사장님 지금 이제 벤츠 25톤 워킹카를 운전하고 계신데, 이 운전하시기 전에 이전에는 어떤 직업이셨는지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4, 5년을 물류회사 소장으로 있었어요. 물류회사 소장. 배차도 하고, 네. 이제 직영차들 관련된 네. 그 관리를 했죠. 총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 업체로 넘어오셔서 25톤 워킹카를 운전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사장님께서 다니시는 노선이 주로 어디를 다니시는지 좀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주거래처가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거래처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에 코스는 2코스에서 3코스 정도 다닙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청권, 뭐 전라권, 경기 남부권, 그 선이죠. 그 정도. 보통 이제 그 우드칩을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나, 혹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드칩에 관련돼서 정보를 많이 찾다 보면은, 이 우드칩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타시는 노선도 운행거리가 긴 편인가요? 우드칩의 특성상 그 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공차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리가 좀 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노선도 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봐야죠. 이 일 운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키로 평균적으로 이제 가까운 거리가 이제 배차가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장 거리가 걸렸을 때는 한 600km, 700km, 많게는. 짧게는요? 짧게는 한 300km 하루에. 그러면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뭐 단거리 가는 날, 그리고 뭐 중장거리 가는 날,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 배차를 할 때 이제 평균 배출을 맞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가 장거리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하고 이제 교체를 시켜가지고 다른 차가 또 다시 이제 순환해서 그렇게 해서 배차를 맞추죠. 뭐 하루는 단거리, 하루는 장거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코스별로 장거리가 한 코스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좀 단거리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장거리만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지금 이제 중장거리가 600km, 700km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장거리인가요? 그게 이제 하루 평균치를 내는 거니까요. 평균치. 보통 이제 저 수도권에서 경상도권 왕복하시는 그 일반 차주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일 운행을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25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킬로미터 수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월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 이제 일을 하는 걸 평균적으로 보면 한 1,700. 1,700. 1,700에서 1,600, 1,800 그
그 선. 예,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1700 사이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25톤 큰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매출을 좀 더 높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남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얼마나 그렇죠. 들어오는지. 예. 그 금액도 한번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네. 유류대하고 네. 이것저것 빼면 네.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 만약에 얘기 못 들어가는 거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제가 1300 정도는 1300에서 그 정도는 제가 가져와요. 1,300이 넘는다고요? 예, 넘을 때도 있고. 벤츠인데? 벤츠인데 어떻게 1,300이 넘어요? 기름이 예. 이 제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지금 3.5, 3.6 나오거든요. 와, 잘 나오네요. 그 액시언트나 이런 차들 국산 차들하고 비교를 하면 연비 차이가 많죠. 그죠. 25톤 워킹인데 3.5이면 진짜 잘 나오네. 예,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네. 같은 코스 갔을 때 네. 똑같은 키로수 똑같은 거리 탔을 때 기름 주유하고 네. 그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유류비가 400 언저리 정도 빠지신다는 그렇죠. 뜻 같은데. 할부금만 빠져요? 차량 할부는 없고 박스만, 없어요? 차량 할부? 예, 박스만 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원가가 조금 가죠. 예, 2억 2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건 한 2년 된 차를 샀어요. 아, 2년 된 차. 2년 된 차를 사가지고 네. 제가 지금 1년 정도 운행했는데 네. 크게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 차량 성능이나 연비나 어떤 기계적인 장치, 이제 물론 차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 않으면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차의 특징이죠. 예. 근데 모든 차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수입차들 중에서도 네. 이 벤츠의 부품이 상당히 좀 고가라. 그래서 신중하게 항상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1,300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네. 너무 적은가요? 예? 너무 적어요? 순수익이 1,300인데 그게 적다고요? 물류회사 소장님으로 계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다른 차들 그러면 대충 수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장시간 그 일을 해왔지만 네. 비전이 없어요. 앞으로 그 일반 카고나 그 방향은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네. 조금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또 89년도에 군대 갔다가 91년 제대하고 네. 한 98년까지 제가 풀카를 또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좀 뭐 자신 있고 뭐 크게 두려움 없이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 이제 이 차를 운전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 회사, 이 노선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이 회사는 물류하면서 예. 이 업체를 알고 있었어요. 기존에. 예, 물류하면서 업체를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타 업체도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알거든요. 근데 타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러죠? 분양을 많이 치죠. 분양을. 10대가 할 걸 15대가 하면 수익이 쪼개먹기가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일단 분양 목적으로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금 물류에서 잘못된 점이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제가 선정을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알짜. 그렇죠. 네. 이게 주위에서도 네. 내가 이쪽에 갔을 때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갔는 거 아니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류업체 소장님께서 뭐 1, 2년도 아니고 15년 이상을 근무하신 소장님께서 글로 운전하러 가시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이제 전주에 있는 다른 업체들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죠. 운수, 물류, 예, 다 돌아봐도 그래도 좀 마음 맞고 같이 진실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가 딱 맞더라고요. 저하고 지금까지 뭐 제가 한 1년 가까이 해왔는데 큰 문제 없었고 뭐 일 하면서도 뭐 회사에서도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이 나와서 이제 또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이 차량뿐만 아니라 작은 톤수부터 뭐 큰 톤수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이 차량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는 진짜 1톤 차량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혹시 주변에서 그 분양 사기나 이런 것들을 뭐 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서 뭐 당했다거나 그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듣질 않아서 네. 실질적으로 이미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는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아, 기존에. 네. 근데 이미 그 단계에서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간 단계에서. 그렇죠. 그 자기가 손해 보고 정리하고 결국은 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 차를 다른 사람이 또 분양을 받아서 또 하거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일이 없으니까 손을 털고 나오고, 그러면 그 차량은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리니까 이 차량을 토대로 또 다른 차량을 하고.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물류업체에 이제 계시면서 그런 경우를 진짜 수도 없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작은 차든 큰 차든 상관없이. 특히 이제 특수 용도 차들이 그런 일이 더 많죠. 네. 우드칩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전에는 우드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는 그렇죠. 분양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냥 이제 여기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죠. 차를 비싸게 해서 그렇죠. 꾸려줬는데 불구하고 일은 없고. 이제 몇 개월은 일을 맞춰주겠죠. 그러면 이제 10%, 20%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다운시키면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차량 할부금은 할부금대로 남아요. 그렇죠. 이게 평균적으로 분양 사기 맞으면 6개월 가면 손 털더라고요. 6개월. 길면 6개월. 그래도 진짜 많이 버틴 거네요, 6개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내가 지입을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영상을 통해 갖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홍보를 하는 쪽인데, 그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분양 사기들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왔던 분들은 예, 업체의 특성을 많이 조금만 알아보면 네. 업체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우선 금전적인 목적을 크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앞에 보여지는 이게 매출이 얼마입니다. 이거 최근 3개월 매출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믿을 수가 밖에 없는데, 그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 자기가 여러 업체를 수소문해 보지 않으면 절대 쉽게 좋은 업체를 찾기는 좀 어렵죠. 한마디로 이제 발품을 팔아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재산인데 네. 뭐 쉬운 얘기로 큰 재산을 투자하는 건데 쉽게 귀찮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 유사업체 많이 둘러보시고, A라는 업체 가서 물어보고 B라는 업체는 어떻냐, 서로 상대해서도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렇죠. 네. 현장도 직접 보고. 그러면 그리고 뭐 선탑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 영상에 나오시는 사장님한테 선탑을 타고 싶다. 저는 오시면은 제가 선탑 전문입니다, 원래. 네. 대답이 좀 망설여지신 것 같은데. 제가 차를 항상 그래서 깔끔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드칩 운송을 하실 때 그 뭐 장점이랑 단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제가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제 다니면서 만나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도 서로의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이제 납품이 좀 지연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대기 시간이 조금 막 길어지는 경우, 막 3시간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차 대기 시간, 하차 대기 시간. 하차 대기 시간. 하차 대기 시간. 이제 이제 상차지에서도 이제 물론 빨리 움직여야 우리가 하차지에 또 도착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차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업체에 가면 내가 먼저 상차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죠. 하차지 오면 내가 먼저 하차하고 싶은 마음인데, 또 이제 같은 회사 차들끼리 이제 순번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적으로 이제 네, 그 싫어도 내가 저 차 뒤에면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이 고정 납품을 들어오는 회사 차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장점은? 장점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수기였고, 그렇죠. 다른 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큰 기복이 없이 지금 왔거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 없이. 그렇죠. 다른 곳은 다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그렇죠. 우드칩 업계는 거의 영향 없다시피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폐기물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예, 예. 환경 쪽에서도 갈수록 이 폐기물 관련된 품목들은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우드칩, 물론 우드칩도 싫지만 이제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남바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폐기물도 또 상차를 해요. 오.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한을 가지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이제 물류업계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보이니까 남바도 폐기물 남바로 달고, 지금은 올바로 시스템 때문에 네. 일반 폐기물 운송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일반 남바들은 폐기물을 상차할 수가 없어요. 폐기물 그렇죠, 남바를 그렇죠, 그렇죠. 달아야만이 올바로 시스템에 차량 등록이 되고, 그렇죠. 이 차가 폐기물 어떤 품목을 싣고 A에서 B로 납품을 한다. 전산상에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나름 남바도 폐기물 남바로 다는 게 좋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사장님께서 네.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제가 아직 53인데 예, 예. 제가 60까지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7년 남으셨네요. 네. 열심히. 열심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차를 증차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2, 3년 안에도 증차를 하고 싶은데 네, 좀 현실적으로 이 일을 잘 모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은 없더라고요. 많이 좀 와서 보고 좀 두려워하고. 네. 이제 우드칩이라는 것이 나무를 이제 파쇄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비탄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도 지금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방진 마스크잖아요. 예, 이건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방진 마스크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와서 보면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또 방독면 마스크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착용할 수 있게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네, 이제 여러분을 제가 데리고 선탑을 시켜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두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뭐 먼지 난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장님의 향후 계획을 여쭤봤었는데 다른 분들의 이런 계획까지도 걱정을 해주셔서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이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요. 예, 예. 사장님께서 혹시 영상 예. 찍으시면서 예. 내가 좀 놓치는 말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이제 앞으로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예전처럼 두리뭉실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걸쳐져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이 워킹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다 알아보시고 늦지 않았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족들한테 이제 편지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질 거고요. 혼자서 이제. 이 30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힘들 때, 아주 힘들 때 그래도 내 옆에서 꿋꿋이 나를 지켜준 사랑하는 우리 부인 임진영 씨,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많이 못해줬던 부분들 새로운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금방 이 추운 날보다 더 따뜻한 여름이 올 거야. 여보, 사랑해.